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그 컴퓨터가 잘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좀 늦게 열렸지, 그죠?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가 0.3%, 장 초반에는 그죠? 나스닥도 1% 가까이 하락하고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로 들어올수록 반등을 했지.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도 돌파했었고 30년물 금리가 5%대를 돌파한다가 그죠? 후반부에는 다 소폭 밀리고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기술주들은 전체적으로 약세 그런 가운데에서 낙폭이 심했었던 헬스케어 섹터 부분들이 반등을 해줬고 그 외 섹터들이 반등을 하고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애플하고 테슬라의 약세 그런 가운데에서 에너지 쪽이 약세를 보인 정도고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뭐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이제 유럽 증시 부분은 혼조 마감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한 부분 처음에는 이제 그 뭡니까 감세안에 그러니까 달라붙어 이야기를 할게. 이제 우리가 이제 108년 만에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 그랬잖아. 이제 5월 16일 날. 그러면서 미국의 근본적인 경제 체력보다는 재정 관리 실패가 신용도 하락의 주요 원인. 이게 이제 세 번째였단 말이야. S&P 2011년 8월 5일, 피치가 2023년 8월 1일. 이때 이제 보면 미국 신용 등급 이거 뭐 금요일 일요일 날 저녁에 이야기했었던 거잖아. 그지? 이때는 최초 신용 등급 강등할 때는 이 노란색 표시 우리나라 시장 오른쪽이 우리나라 시장이고 이때는 유럽 재정위기하고 그 재정위기 확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 교육과 기업 이익 둔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던 때야. 그러니까 이미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은 신용등급 강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락 분위기가 우세했으니까 당연히 하락 조정을 받은 거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두 번째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었던 부분이 2023년 8월 1일인데 이때를 깜깜하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거야. 이때는 실질적으로 이때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올라오다가 약세를 보이는 타임이라고. 응? 두 번째 이 신용등급 강등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보다는 시장 충격이 적었지만 이제 계속 내려왔었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잭슨홀 미팅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거기에 이미 8월 8일 날 8월 그 1일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무디스의 지역은행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8월 17일 날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보호 신청 그리고 8월 22일 날 S&P 미은행 신용등급 강등 그러니까 줄줄이 매번 나왔어 악재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이 반도체 수출 규제 이야기 그리고 뭡니까? 금리가 5.25, 5.55 이 최고 긴축에 진행되고 거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런 부분이 쭉 진행되면서 미국 시장도 3개월 동안 약세를 보였고 우리 시장도 3개월 동안 약세를 보이면서 내려왔을 때야. 그러다가 그죠? 11월 10일 요 파란색 부분 여기가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이미 신용 등급을 조정을 받았었던 때란 말이에요. 이쪽이 그죠? 이미 이제 틀고 나오면서 그죠? 그러고 나선 뭡니까?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그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인하하진 않고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올라왔던 때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번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충격보다 덜한 상황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뭡니까? 사실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은 분명히 부정적인 이슈이긴 해. 그래서 이 신용등급 강등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매도해야 하는 기관도 존재를 해. 그래서 어제 아침에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었던 이유다. 그죠? 그런데 해당 등급 강등이 주요 기관의 채권 강제 매도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 결제은행 BIS 프레임워크 국가별 위험 가중층에서 트리플 A나 그죠? AA-까지 동일한 비율로 간주를 해.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신용등급이 한 등급 강등했다고 아주 안 좋은 흐름으로 작용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이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16일 날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에 실패했잖아.
이거를 반대하는 감세한 통과를 반대하는 쪽에서 뭡니까? 이런 이 무디스와 연계해가지고 신용등급 강등했을 것이라는 이야기, 정치적 의도가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왜냐하면 무디스의 대주주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해이와 그리고 또 월가가 대주주야. 이런 쪽은 감세에 대해서 별로 원치 않아.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무디스 이 신용등급을 강등한 인물은 2016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한 인물이야. 그죠? 그러니까 신용등급 발표 시점이 매우 수상하고 발표한 정부 부채 재정 적자가 너무 비관적이다. 사실 바이든 정권 때 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안 했냐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할 때 그때 워런 버핏, 그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주주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는 사람들이 걱정할 필요 없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죠? 그랬던 쪽 라인이 지 주식 좀 팔았고 현금 확보했다고 이제 와서 뭡니까? 안 좋은 쪽으로 확대 해석하는 부분은 별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글로벌 경기도 지금 중국이 8개월째 상승세고 유럽도 상승 반전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한국도 상승 반전하고 이 폭 자체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죠? 지금 한국이 2024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반전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은 둔화세로 전환을 했어. 그렇지만 전체적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신흥국 위주로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야. 거기다가 이제 하나 봐야 될 부분 중에 미국 시장에, 그죠? 이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베이비본드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이게 왜냐하면 중장기 시장의 매수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생아 나오면 정부가 $1,000를 주고, 그리고 부모는 연 최대 $5,000씩 납입하고, 그리고 30살 전에는 해약하면 별 볼 일 없고, 그죠? 30살까지 만기를 채우면 혜택을 많이 주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필요로 하다라고 봐. 그죠? 이러면 뭡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여유가 있을 때 한 해에 $5,000 이내에서 넣어주고, 대신 부모는 해지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아기만 이제 해지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성인이 돼서야. 그러면 이건 엄청난 강제적인 저축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통과가 되면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수급의 발판이 엄청나게 좋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도 군대에서 적금 넣어가지고 적금 40만 원인가 넣어가지고 하면 만기 되면 국가에서 그거에 대칭해서 돈을 주잖아. 근데 그거는, 그죠? 너무 짧아. 그죠? 중간에 해약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페널티도 약하고. 그죠? 이런 부분은 양호한 거야.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이 어제도 얘기했죠. 1% 이내만 떨어지면 우리 시장은 다 되돌아온다. 그지? 그 흐름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죠? 시장 지수 자체는 약세를 보여도 우리 종목에서는 크게 영향받을 게 없다라는 쪽이고. 자, 결국,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신용등급 사태는 10년, 11년이나 2023년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슈하고 틀리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흐름에 놓여져 있어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제 밤에 제가 올려놨는데, 그죠 여러분? 뭡니까? 화장품과 관련돼서 그죠? 5월 19일 이제 순이익 190조를 언제 넘을 수 있나, 이거는 이따가 장중 시간에 이야기를 해줄게. 저건 지수하고 연관되고, 여기 사실은 여기다 올려놨었는데, 그지? 여기다 올려놓은 게 여기다 올려놨다가 여러분들이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다시 올려놓은 거야. 그리고 실리콘투 애널리스트의 간담회, 이 내용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똑같아. 아셨죠? 우리 길 가면 되는 거야. 이것도 나중 시간이 날 때 다시 설명드릴 텐데, 다 이미 어제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야. 그죠? 간담회 내용의 IR 자료로 해서 이쁘게 포장된 거지, 그 리포트 분석 내용에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갖고 가면 돼. 아셨죠? 그 정도로 보면 된다.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실적 있는데 겁낼 거 없다 그랬잖아.